자, 하경이 12강에 1번 해볼게요. 카페인의 jolt가 충격이잖아. 그래서 카페인이 너를 확 잠을 깨우니까 그 카페인이 주는 충격이 where 입어서 구멍이 뽕 나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점차 이거는 안 써도 되는데 진짜 사라진다. 그래서 강조의 do를 쓰는 건데 주어가 jolt니까 it잖아요. 그래서 do 아니고 does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쓰면 wears off였겠죠. wears off. 근데 wears를 강조하려고 does를 꼬은 거야. 그래서 wear, does 뒤에 써야 되니까 이제 wear의 s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인이 주는 충격은 점점 옅어진다. fade out 된다. 그래서 같은 말로 fade 옅어진다. 이거야. fade in은 점점점 커지는 거고 fade out은 점점점 사라지는 거고 이거야. 카페인은 is removed from your system. 그 사람 몸 얘기할 때 시스템은 네 몸을 말하는 거야. 시스템, 그러니까 바디를 시스템이라고 표현해. 영어에서는. 그래서 너의 몸에서 카페인이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너의 간 안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효소가 그 카페인을 분해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것을 분해합니다. 됐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럼 질문. which는 뭐고 it는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ich는 당연히 엔자임이 될 거고 효소, 간 속에 있는 효소가 될 거고 it는 당연히 카페인이 되겠죠. 간 속에 있는 효소가 카페인을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degrade, 분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ased in large part on. 자, 여기 잘 보세요. 요거를 묶으세요. 그러면 based on이 보여요. 영어는 이지랄로 많이 써. 너네 너 못 알아보라고. 그래서 원래는 based on 써는 얼마나 깔끔하니. 근데 거기에 in large part를 끼얹어 넣어서 네 못 알아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 단어로 largely죠. largely. 자, 대부분 어디에 근거해서 유전적 특징, 유전학이죠. 네 유전자에 근거해서 그 유전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 이 효소가 좀 더 효율적인 버전의 효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 간이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그런 괴물들이 있어요. 나 아는 사람 중에 전신이라는 사람이 있어. 전신. 전신 마비의 정신이 아니고 전단지의 신이야. 전신. 미친 새끼. 지가 전단지의 신이야. 그래갖고 전신인데 이 인간이 진짜 골 때리는 인간이야. 깡패와 도덕적인 어떤 신사와 뭐 이런 게 혼자들 되게 희한한 인간 하나 있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유형의 인간인데 여하간에 무시할 수는 없는 인간이야. 술을 얼마나 처먹냐면 매일매일 나가서 5시만 돼 저녁 5시만 되면 맨날 끝을 나가서 새벽 5시 6시까지 술을 처먹어. 자, 허도 안 꼬부라지고 술을 먹네. 독주만 먹어. 독주만. 근데 그 집이 남자들이 그 집안 남자들 다 일찍 죽고 얘만 남았어. 다 일찍 죽어. 다 말술을 먹고 다 간암으로 다 죽었어. 그 지도 그걸 알면서 끊지를 못해. 술을. 근데 그 이런 사람들이 있대. 간의 효소가 특화가 돼서 그 혀 자체도 다르대. 그래서 왜 그 미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혀 끝에 모여 있다며. 근데 그 쓴맛을 독주를 먹는 사람들이 과자 단 걸 안 좋아해. 그렇게 되어 있어. 원래 구성이 그래. 몸이 안 받아. 근데 소주, 그러니까 소주니 위스키니 이런 독주만 먹어. 맥주는 배부르다고 먹지도 않아. 근데 소주를 하룻밤에 난 18병 먹는 걸 봤어. 근데 그걸 매일매일 그렇게 먹어. 매일매일. 그렇게 20년, 30년을 사는데도 간이 멀쩡해. 맨날 지 애기 간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훅 간다. 어제까지 괜찮았지? 오늘 가면 너 간암이라 그런다. 진짜 그래. 그렇게 죽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무시해. 너 그렇게 자신하지 마. 너 오늘 이러다가 일주일 있다 가면 너 간암 초기라고 한다. 확실하다, 너. 내가 계속 그렇게 옆에서 사카스라이팅을 하니까, 나보다 4살 어린 놈거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지도 이제 두려운 거야. 그래서 점점점 들 먹고, 거기 담배도 펴. 근데 왜 그렇게 독주를 좋아하냐?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는 세상에서 그 물이 제일 달대.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느껴지게 내가 근데 한번 기사에서 봤다?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나오는 기사인데 간에 효소가 특화된 사람들이 술이 안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혀에 그 독한 쓴맛을 달게 느끼는 그 DNA가 있대. 그게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로도 잘 안 느껴. 효소가 특화된 효소니까 피곤한 물질이 쌓여도 빨리빨리 분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효소에 좀 더 효율적인 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유전자야. 타고나는 거야. that degrades caffeine. 그러면 이 that은 당연히 효소겠죠?
효소가 카페인을 분해하는데 문장 끝났죠? 그래서 allow, ing입니다. allow 목적어 to입니다. 간이 to clear 하게끔 허용하면서야. 요렇게가 짝꿍이니까. 그래서 간이 그것을 clear를 동사로 쓴 거야. 청소하는 거지. 빠르게 청소하는 거니까 이거 remove 제거하는 거겠죠? 그럼 it는 뭐겠어? 카페인이겠죠? 카페인을 빠르게 청소하도록 하면서 여기까지. 어디로부터? From the bloodstream. 피에서 그걸 제거해버리는 거죠. 혈류에서. 피를 타고 도는 거니까 그런 돌아온 성분들이. 자, 그러면 1, 2, 3번만 정리를 좀 하자면 1, 2, 3번 정리하면 보세요. 자, 1번에서 뭐냐면 카페인이 주는 졸트는 각성 효과야. 그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옅어져. 그러니까 일시적이야. 카페인 효과가. 왜 그래? 2번 내용에서 보면 간 속의 효소가 카페인을 천천히 분해를 해서 네 몸 밖으로 내보내. 네 몸 밖으로 내보내. 천천히 분해한대. 이것을. 자, 3번 볼게요. 근데 유전적으로, 이건 유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카페인을 더 빨리 분해하는 그런 효율적인 카페인을 분해하는 그런 효율적인 효소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빠르게 카페인을 간에서 간이 피해서 그 카페인을 치워버리는 거야. 됐죠? 그렇게 그러니까 카페인 분해 속도를 결정하는 게 뭐야? 유전자야. 그치? 유전이야, 유전. 그래서 자, 3번.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더 느리게 행동하는 효소 버전을 갖고 있어.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나처럼. 이것이 시간이 얼마 고이다 할 때 it takes 시간이잖아. 그래서 far 나왔어요. 훨씬 longer. 비교급 강조 far 할 수 있죠? 그래서 far better, 뭐 much better, a lot better, still better. 전부 far, still, a lot, even, far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even better. 자, 얘네들은 비교급을 강조하고요. 비교급 강조 못하고 원급만 강조하는 애가 누구죠? very죠. very는 원급밖에 안 돼요. very good이죠. 얘네들은. 자, 됐죠? 그래서 시간이 훨씬 더 길게 걸립니다. 자, 여기 잠깐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it, for, to 부분이죠. 그래서 가주어의 it, 진주어의 to예요. 볼게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뭐 하는데? To eliminate the same amount of caffeine. 똑같은 양의 카페인을 피 혈류에서 제거하는데 시간이 훨씬 걸려요. 누가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몸이. Their system. 그래서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쓰려고 for를 쓰고 their system을 붙여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 말하는 거죠. 그렇게 타고난 애들이 있다 이거야. 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카페인의 효과에 훨씬 민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카페인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한 잔의 차나 카페인 아침에 차 한 잔, 커피 한 잔이 라스는 지속되는 거죠. 하루에 많은 시간 동안, 하루에 대부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should they, 자 이거 문장 이상하죠? 이거 지금 평서문이잖아요, 앞에. 뒤에도 지금 평서문이죠. 근데 왜 주어와 should가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느냐? 의문문이 아닌데 자 이런 거는 무조건 if가 있다가 생략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의 문장은 if 주어 should거든요. if 주어 should 이렇게 가는데 이 if를 제거를 해버려. 뭔 이유로서 if를 날려버려. 그러면 영어는 이렇게 깨지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 그럴 때 어떤 일이 늘 발생하냐면 도치가 발생해. 그래서 이 주어와 should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의문문도 아닌데 이렇게 should하고 they가 바뀌었다. should가 주어랑 바뀌었다. 그럼 무조건 if 있었던 거야. if they should have a second cup이야. 만약에 아침에 한 잔을 먹어 하루 왼종일 갈 건데 만약 이 사람들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두 번째 커피나 차를 마신다라면 이거는 그렇다라고 쳐? 그러면 심지어 언제? 이른 오후에 뭐 12시, 1시 이렇게라도 마신다 쳐? 그러면 그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온대 하경아 봐봐. it가 가리키는 게 뭔지 없지. 내가 지금 말을 못하니까 질문을 못하겠네. 그것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게 뭔지 몰라. 이게 가짜 목적어야. 가짜 목적어는 가짜 목적어, 가짜 주어, 가주어, 가목적어는 it밖에 안 돼. 디스니 대신이 안 돼. 왜 안 되냐고? 그냥 안 돼. 걔네가 it만 써. 아까도 저 중앙여고 1등 하는 애가 와갖고 자꾸 그걸 묻는 거야. 가목적어 오형식에 왜 대시나 디스는 안 되냐? 아니 왜가 어딨어? 그냥 안 돼. 잊지 마세요. 그냥 it밖에 안 돼요. 그럼 it가 당연히 이거겠죠. 이게 진짜 목적어야. 뭐가 어려워? To fall asleep in the evening. 저녁에
잠드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후 일찍 마신다 할지라도. 자, 그럼 8번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볼게요. 아까 우리가 3번까지 했죠? 3번까지 내용이 뭐였냐면 유전이 카페인 분해 속도를 결정한다. 그거야. 그 다음에 4번 내용 보세요. 4번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저녁에 에스프레소 마셔도 그냥 푹 잘 수 있죠. 카페인에 강한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요? 4번 빼온 거돼요. 그지? 이 these rare individuals, 이 귀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없어. 이런 사람들은 저녁 식사와 함께, 그죠? with dinner, 저녁 식사와 함께 에스프레소는 되게 진한 거잖아. 카페인 농도 진한 거란 말이야. 에스프레소를 마셔도 돼. 그리고 fast, 빠르게, 이거 fast 형용사도 fast, 부사도 fast다. 그래서 이거는 부사의 fast야. 빠르게 한밤중에 without a problem, 아무 문제 없이 잠에 빠질 수 있다. 야밤에 에스프레소 먹어도 한밤중에 푹 잘 수 있다. 즉, 이 4번은 뭔 말이야? 3번을 받아서 유전적으로 카페인 분해가 잘 되는 사람들은 야밤에 커피 먹어도 푹 잔다. 반대로 유전적으로 카페인 반응이 느린 사람이 있다. 그런 요소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카페인 분해가 체질적으로 느린 거야. 유전자가 결정하는 거야. 6번은 뭐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같은 양의 카페인을, 얘네들하고 똑같은 양의 카페인을 몸속에서 제거하는데 자기 몸에 제거하는 시간이 훨더 걸린다. 즉 체내의 카페인이 오래 잔존한다. 이 뜻이죠. 7번. 그래서 이 사람들은 7번 내용은 뭐야? 카페인이 되게 민감한 체질이다. 8번. 아침 일찍 커피나 차 한 잔만 마셔도 하루 종일 각성 효과가 지속되고 만약에 두 번째 커피를 마신다면 이런 일찍이라도 오후에 한 잔 더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잔다. 됐죠? 자, 9번 내려갈게요. 노화도. 여기에 또한 노화도 얼터는 체인지야. 카페인 제거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노화도 무슨 말이냐면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즉 우리가 we are older and older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longer, it takes longer죠. 자, 우리의 뭐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우리의 뇌와 신체가 이거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카페인을 remove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따라서 또 더 플러스 비교급 또 나오네요. 그래서 the more sensitive we become.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되는 거야. 언제? in later life면 노후겠죠? 자, sensitive는 전치사 to랑 짝꿍이야. 어디에 민감하는 거야? 카페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효과에 더욱더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카페인 효과에 더 민감하게 돼서 잠을 못 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3년도 두 번째 거 자기는 그냥 보시면 되고 23년 4번 22년 11월 30번 22년 11월 30번 이거 볼게요. 자,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그래서 뭐 그 역보호색이야. 역보호색.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모르면 그냥 뒤에를 보세요. 자, 카운터는 반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늘을 지는데 반대로 그늘을 지는 거. 이게 뭔지 설명 나올 거야. 카운터 쉐이딩은 뭐 하는 거냐면 시각적으로 평평하게 하는 과정이야. 근데 이 시각적으로 평평하게 하는 과정이 뭘 제공하냐면 카모플라지가 위장이죠. 동물들에게 위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명암을, 그러니까 쉐이딩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밝고 어둡고 그늘이 있고 햇빛이 있고 이게 명암이죠. 그 명암을 뒤집는 거야. 뒤집는 보호색을 명암 뭐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그래서 이게 동물들이 눈에 안 띄게끔 해주는 거지. 그거잖아. 가을 되면 메뚜기 색깔이 여름에 초록색에서 가을 되면 낙엽색 그 노란색으로 바뀌어. 그게 카모플라지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카운터 쉐이딩이야. 그러니까 동물이 주변 색에 섞이게끔 동물의 몸 색깔을 바꾸는 거. 그걸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when sunlight illuminates an object from up, 위에서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위에서 이 물체 위로부터 물체를 비추게 되면 그 물체가 맨 위에서 보면 가장 밝겠죠. 여기 닿는 맨 위에 머리 꼭대기 부분이 가장 밝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는 밝을 거고 아래는 그늘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the color of the object, 이 물체의 색깔이 점차
어둑하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toward the bottom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둑하게 쉐이드 음영이 생기게 될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그림자 효과가 생기는 거겠죠. 다음 이렇게 그림자 효과가 생기면 더 오브젝트에게 뎁스를 줘요. 물체에게 농도를 줘요. 그래서 여기는 좀 밝고 갈수록 또 진해지고 어두워지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주어 1번 동사 and 2번 동사 구조는 그거야. 그러면 이 명암 덕분에 물체에 입체감이 생기는 거지. 뎁스를 준다는 거 입체감이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allow 목적어 to 보는 사람이 구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형태가 구분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되는 여기 막 이렇게 진하고 밝고 이렇게 형태의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even if an animal is exactly but uniformly the same color as the substrate. 자, the same as죠. 그래서 the same 아니, 잠시만요. the same A as B. B와 똑같은 A야. 그래서 그 밑바탕, substrate 밑바탕이거든. 밑바탕과 똑같은 색깔이라 할지라도 이랬어요. 그래서 이 동물이 정확히 그리고 균등하게 이렇게 동물이 있고 땅에 있어. 그럼 밑에 색이랑 얘가 똑같다 할지라도 색깔이 같아도 it will be easily visible. 똑같은 색이야. 근데도 얘가 눈에 띄어. 언제? 위에서 해가 내려찌게 되면 명암이 생기니까 눈에 띈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은 윗부분은 더 어두워요. 어디보다? 아랫부분도. 머리가 더 색깔이 진하고 아랫부분의 색깔이 더 옅은가 봐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머리카락이 까맣잖아요. When they are illuminated from above. 위에서부터 동물이 빛을 받게 되면 더 darker back. 어둑한 등이 밝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라이터 벨리. 더 그 밝은 색의 배에 그러니까 음영이 생긴다. 어두운 쪽은 밝아지고 밝은 쪽은 어두워지고 이게 이제 명암이 뒤집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어떻게 보입니까? To be a single color. 하나의 색으로 보입니다. 진한 색은 옅어지고 옅은 색은 진해지니까 이제 나중에 비슷한 농도로 보인다. 그래서 밑바탕과 blends in with 밑바탕과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색을 띠게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컬러레이션, 색깔을 배치하는 걸 컬러레이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색깔 배치의 형태가 또는 이걸 뭐라 불러? 카운터 쉐이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자 어떤 물체에 있어서 그러니까 생명체죠. 유기체, 곤충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의 모양이 갖는 시각적 인상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allow 목적어 to 그래서 동물이 뒷 배경과 쉽게 섞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거 잠깐 다시 설명할게요. 지문 보세요. 요거야. 패턴. 자, 1번부터 다시 볼게요. 그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거는 뭐냐면 동물이 그 위장을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눈에 동물이 배경색에 섞여들어서 눈에 안 띄게 해주는 위장 기술을 말하는 거다. 2번 보세요. 자, 햇볕이 동물의 그 어떤 그 곤충 같은 걸 위에서 비추게 되면 당연히 윗부분의 농도가 가장 밝아요. 윗부분이 제일 밝아요. 그러니까 빛은 위를 밝추고 아래는 아래를 어둡게 만들겠죠? 3번. 그러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색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즉 자연스럽게 그림자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4번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명암 덕택에 쉐이딩 명암 덕택에 물체가 입체감이 생겨. 입체감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모양의 구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야. 입체감이 생기니까. 자, 그 다음 5번 따라서 자, 그래서 동물이 색깔이 밑바탕 색깔과 색이 똑같다 할지라도 명암이 생기기 때문에 햇빛이 비추게 되면 눈에 쉽게 띈다. 그래서 자,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 그러니까 색깔이 동물이 배경색이랑 완전히 똑같아도 한 가지 색깔밖에 없으면 이 빛 때문에 빛이 닿을 때 쉽게 눈에 띄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 한 가지 갖고는 위장이 안 돼. 색깔이 여러 개가 있어야 돼. 색깔이 한 가지가 있어버리면 명암 때문에 구분이 확 돼버리니까. 자, 그러나 6번에서 보면 대부분의 동물은 위가 어둡고 아래로 갈수록 밝대. 그러니까 동물은 위쪽이 어둡고 아래쪽이 밝게끔 배치가 되어져 있대요. 곤충과는 달리. 그래서 7번 내용을 보면 따라서 위에서 이렇게 햇볕이 위에서 내리면 등이 어둑한데 등은 밝게 되는 거고
배는 그림자가 져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을 받아도 동물들은 위아래 색깔의 차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위의 색깔, 아래 색깔 차이가 있는데 그 색깔 차이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8번을 보시면 그래서 동물은 이게 한 가지 색처럼 보여서 배경에 잘 섞여 들어간다. 즉 위장이 성공한 거지. 배경에 깜짝같이 녹아 들어간 거야. 그래서 9번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깔 배치하는 거. 이게 동물의 입체적 모양이 원래 구분이 되면 눈에 띄니까 위장이 안 되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동물은 위가 어두운데 그걸 빛을 보여주고 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하나의 색깔로 딱히 뭉뚱그려 버리니까 입체적 모양이 섞여버려. 눈으로 구분이 안 돼. 즉 명암 반전 덕택에 입체감이 오히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위장이 더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명암 반전은 입체감을 없애서 위장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번. 결국 동물이 배경 속에 완전히 섞이게 한다. 즉 카운터 쉐이딩은 뭐야? 완벽한 시각적인 위장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건 뭐냐면 동물은 위는 어둡다겠지. 우리 머리색 새까맣잖아.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 속살은 하얗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뒤집어 주는 거야. 그래서 입체감이 없어지게 만드는 위장법이다. 결과적으로 동물이 배경 색깔하고 배경색의 동물이 녹아들게 돼서 눈에 잘 띄지 않게 만들어져서 그 보호색을 주는 거다. 그게 카운터 쉐이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2년 9월 30번. 몇 시까지 가셔야 돼요? 30번 해도 돼요? 요거 하나 더 해보고 시간 되면 하나 더 하고 안 되면 여기까지 할게요.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자, 해볼게요. 아담 스미스가 뭘 지적했냐면 이거 주어, 동사, 여기서부터가 이제 목적어죠. 전문화. 자, where. 전문화를 영역으로 본 거야. 그래서 장소에 where가 왔고 당연히 이거는 in which로 보셔야겠죠. 전문화 속에서 우리 각자가 each of us는 주어가 each거든요. each는 단수니까 focus에 s가 붙습니다.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전문화는 한 사람당 그 전문 기술 하나씩 가져라. 그게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전문화야. 그래서 두 개 가지면 안 돼. 한 사람이 하나씩 전문 기술 있어야 돼. 하나의 특정 기술에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전문화야. 그러면 대절의 주어는 specialization이죠. 이게 주어고 얘에 붙는 동사가 leads to야. 그래서 네가 다 한 명이 전문 기술이 있어. 그렇게 전문화가 됐어.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leads to 어디로 이어지냐면 일반적으로 더 나아져.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된대. 한 명씩 다 전문 기술이 있으면 everybody's well-being이잖아. 모든 이의 행복, 복지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쪽으로 이어진다. 뭔 말인지 알겠죠? 각자가 한 가지 일을 잘하잖아? 그러면 그게 전문화야. 그러면 모든 이의 삶이 더 좋아진대. 이게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전문화야. 자, 이 아이디어는 얼핏 생각하면 되게 심플하고 되게 강력한 거는 맞아. 근데 허점 수두룩하지. 자, 볼게요. 그냥 한 가지 활동에만 전문화가 되잖아? 예를 들어서 식량을 재배한다든가 옷을 만든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각자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숙달하게 되죠. 마스터하게 되죠. 마스터리가 명사야. 뭐에 대해서? 특정 활동에 있어서 각자 한 명 한 명이 다 전문가가 되는 거죠. gains mastery. 그죠? 마스터 능력을 숙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문화는 오로지 이러할 때에만 말이 되는 거다. 오로지 only if 그 전문가가 계속 연이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누구랑 맞바꿀 수 있을 때에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봐라, 하경아. 네가 집 짓는 사람이야. 집을 계속 졌어. 자, 그러면 네 집을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너는 뭐 먹고 살래? 그렇잖아. 근데 내가 농사를 졌어? 농사를 져서 나 먹을 거밖에 없어. 그럼 나는 너한테 팔 게 없는 걸? 맞잖아. 그럼 너는 집 뜯어 먹고 살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뭘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이야. 집을 만들었어. 쌀농사는 사람이야. 그럼 쌀농사를 졌어. 이거를
연이어서 계속 뭐랑 트레이드는 거래하는 거죠. 누구랑? 다른 전문가, 다른 생산 라인의 전문가가 만들어낸 거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 너 집 졌지? 그럼 나 농사 졌지? 그럼 우리 둘이 맞바꿔. 이럴 때에만, 그게 계속될 때에만 말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자, 만약에 it would make no sense. 가짜 조이, 진짜 조이. 그래서 투부정사하는 거는 아무 말도 안 돼. 뭐 하는 게? To produce more fruit than a household needs. 자, unless를 볼게요. unless 먼저. There is a market outlet to exchange that excess fruit. 자, 볼게요. 만약에 네가 농사를 졌어. 그러면 너네 집에서 요만큼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보다 네가 식량을 더 생산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돼. 만약에 그럼 너네 집에 먹고 살 만큼만 네가 농사 지으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사를 더 졌어. 그러면 걔 어떻게 할 거야? 썩힐 거야? 그걸 누가 먹을 거야? 그러면 걔를 어떻게 해야 돼? 갖다 팔 수가 있어야 되잖아. 즉, 그 시장에 대한 아웃렛은 그 판매처잖아? 시장이라고 하는 판매처가 있어야 돼. 이 시장이란 판매처는 뭐 하는 판매처야? to 그 넘치게 네가 너무 많이 농사를 졌어. 그 넘치게 먹고 남는 음식, 너네가 먹고 남는 음식을 가서 딴 거로 바꿔와야 될 거 아니야. 맞바꿀 판매처가 있지 않다면 네가 굳이 너네 먹을 거 이상으로 음식을 더 왜 만드니? 말이 안 되지. 그 말이죠. 자, 그러면 5번까지 자, 이걸 뭐로 맞바꿔야 돼? Exchange that excess food for 옷이나 뭐 집이나 기타 등등. 야, 밥만 먹고 살 거야? 옷도 입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돼. 그렇잖아. 농사 짓는 사람. 그러면 농사를 더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농사 더 진 거를 어떻게 할 거야? 시장이 있어야 갖다 바꿀 거 아니야. 그래서 단순히 전문화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시장이 있어야 된다. 걔를 돌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5번까지 다시 정리할게요. 질문 보세요. 1번은 뭐냐? 아담 스미스는 한 명당 한 가지 일의 전문가가 되라. 그게 전문화다. 그래야 전체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전문화 이거로 사회 전체 복지 향상. 그게 요점이야. 2번.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되게 강력하다. 3번. 자,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옷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그 일을 네가 점점 더 잘하게 되겠지. 숙련도가 올라가겠지. 마스터가 되겠지. 자, 4번. 그러니까 전문화 이거로 숙련도 향상이야. 마스터리를 얻는 거야. 4번. 이게 여기까지 끊고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이게 목적어. 찌끄고가 나왔잖아. 찌끄고. 야, 추운 것 같다. 졸지 마세요. 하도 애들이 졸아갖고 나 추운데 히터를 못 켜, 요새. 나쁜 놈들. 근데 애들을 뭐라고 못 하겠는 게 5시까지 막 수행했어, 이래. 근데 그 거짓말 아닌 걸 내가 알거든. 자, 3번까지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한 가지 일을 네가 전문가가 돼서 막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면 숙련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되게 노련하게 되고 잘하게 된다. 이 말이죠. 4번. 그런데 이 전문화가 말이 되려면 어때야 돼? 네가 만든 물건과 남이 만든 물건을 맞바꿀 수 있어야 돼. 그지?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5번. 그러니까 시장 전문화는 뭐가 있어야지 유지가 된다는 말이야. 4번에서는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역기 돼야 된다는 거야. 5번. 그래서 그런데 이 식량을 맞바꿀 그 시장이 없다라고 치면 너네 식구 먹을 거만큼만 농사 지으면 되잖아. 근데 그거 이상 농사 짓는 게 의미가 없어. 즉 시장이 없으면 과하게 생산하는 게 무용지물이야. 그럼 전문화가 다 뭔 소용이야. 그랬지? 자, 6번 볼게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without the ability to buy food on the market. 자, 그러면 시장에 네가 물건을 내다 팔 건데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구매할 네가 능력이 없으면 또 뭐 하는 게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가짜조의 진짜조의 투죠. To be a specialist home builder. 전문적으로 집 짓는 사람이 되거나 전문적으로 옷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불가능할 거야. 왜냐하면 it would be necessary. 가짜조의 진짜조의 투죠. 뭐 하는 게 필요할 거냐면 to farm for one's own survival. 내 생존을 위해 나의 생존을 위해서 농사 짓는 게 꼭 필요하니까 자, 이게 6번 내용이 뭔 말인지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장에서 네가 만약에 음식을 살 수가 없어. 그러면 네가 만약에 건축가이거나 재봉사로 일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즉 그렇게 되면 너 뭐 해야 돼? 너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의 생존을 위해서 너는 농사를 져야 돼.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이나 그 옷 짓는 사람이 돼봤자 너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 따라서 아담 스미스가 나중에 지가 깨달은 거야. 뭘? 노동의 분업은 일을 나누는 거야. 야, 너는 농사만 짓고 너는 집만 짓고 너는 옷만 만들어. 이렇게 일을 나누자. 노동을 분업을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냐면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 반면에 이 시장의 규모는 누가 결정해? 전문화가 얼마나 돼 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분업화의 범위는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시장의 규모는 전문화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전문화가 어느 정도냐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네가 신발 만드는 사람이야. 자, 그럼 네가 신발공이야. 그것도 전문화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만약에 전문화가 조금밖에 안 돼 있어. 그럼 너 혼자 신발을 다 만들어야 돼. 근데 전문화가 더 됐잖아. 그러면 누구는 인솔 재단만 하고, 누구는 바느질만 하고, 누구는 무드질만 하고, 이것도 또 나뉘지, 일이. 그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장이 더 커지겠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도 또 나뉘니까, 즉,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노동의 일이 나뉘는 것도 맞고, 반면에 또 얼마나 분업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맞고, 이 얘기야. 그래서 시장과 전문화는 서로 영향을 준다는 뜻이야. 서로 영향을 준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아담 스미스가 뭐라겠냐면 전문화를 하고 노동을 분업화를 하는 게 사회가 발전하는 핵심이라고 봤는데 사실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돼. 그게 전제 조건이다. 즉 시장하고 이 전문화는 서로 간에 서로 상호 의존을 하면서 함께 성장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까지. 더 못하겠네. 하나 남았네요. 다음 시간에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제 좀 풀겠습니다.